결국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이 어떤 전철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일 후보자 어땠습니까? 결국은 임명을 강행을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야당이 부동의하는 인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프로세스를 발부하고 재촉을 하고 재송부하는 과정에서 임명을 강행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공영방송을 본인들의 의향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수장을 바꾸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도구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구로 쓰는 과정에서 의결 과정에 부적격성이 발견돼서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은 거기 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바로 또 바꿔버려요. 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용도를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은 방송 질서를 확립하고 통신 질서를 확립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쓸모 자체를 그냥 공영방송에 우리의 원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굉장히 이용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 세 번쯤 오니까 국민들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정말로 네. 그런 의도구나. 왜냐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들을 지금 지난번에 의결하고 김홍일 그 전 위원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진숙의 몫은 뭡니까? 예, 결국은 의결하는 거예요. 의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의결이 부당했다고 또 탄핵소추안 내면 네. 또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너무 윤석열 정권 너무 투명해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숙 후보자만 하더라도 너무 누가 보더라도 임기가 짧을 거다. 근데 요거 방망이만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탄핵되기 직전에 또 사표를 내겠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하겠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일종의 이제 돌려받기식으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지치나 누가 지칠 때까지 상대가 지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밀어가는 거고 결국은 이제 MBC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를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좀 비토했던 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래서. 근데 그런 분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권력을 정권 입맛에 맞게 유지하는 어떤 활용이나 도구로 언론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좀 적어도 이러한 청문회 네. 자리에서는 그런 척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당의 요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좀 싸울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붙어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진숙 후보자 진짜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는 자기 입장 혹은 아주 세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5.18 망언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된 좋아요 누르는 것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이 나라가 좋아요 연저제가 생겼냐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 운동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불행한 태도를 어떻게 국민 앞에. 예, 그런 심지어 청문회 자리에서 이 정도 이야기하시는 분이면 앞으로 도통 어떻게 할 거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또 하나 좀 놀랬던 게 그 세월호 리본을 달았던 그 KBS 취재 기자의 예. 그 세월호 리본을 KBS가 자막 블러 처리해가지고 예, 예. 내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영방송들이 이에 맞춰가지고 행동할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KBS가 이제 특정 로고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인터뷰할 때 뭐 이태원 참사 관련된 로고나 세월호 참사 로고 달았을 때 그거 다 가리고 나오면 그거 뭐 개별 사안이니까 언급하지 않겠다고 할 것인지 참 황당합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기시다 총리 맨날 여기 이렇게 물망초 이렇게 리본 네, 달고 네, 와가지고 네. 납북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릴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인데 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청문회라고 하는 아주 본인이 허리 숙여야 되는 순간조차 저렇게 하는 거면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이제 누가 지치나 날은 덥고 막 떨어지게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언론도 더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진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문제의 지점들이 있으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과 연대하고 이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계속 좀 그 귀추로 주목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이한 그림으로는 안 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좀 장면을 만들기 위한 기획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할 때 기자들이 네. 사실은 이제 뭐 본회의가 열린다, 네. 여야가 법안 처리를 한다, 예산안을 처리한다. 늘 쓰는 기사가 진통 기사를 많이 네, 쓰잖아요. 네, 네. 그 결과물을 산출하기까지. 네. 근데 가장 극적으로 대립하는 날에 아침에 보고를 해놓으면 네. 그날 오후에 합의가 돼요. 보통. 그러니까 기자들이 늘 보면은 굉장히 그 상황을
내밀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저도 경험치상 해보면 예. 합의가 가장 안 될 것 같다고 아침에 보고한 날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정치권의 미덕이라는 거는 뭔가 불가측성을 통해서 정치를 건전하게 바꾸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좀 아쉬운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불가측성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같은 행위가 동호 반복적으로 되면은 네. 질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날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운을 줄 필요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반성적으로 네. 현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선한 충격파 네. 이런 것들이 정치에도 언론에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날은 덥고 이슈는 전부 좀 불쾌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선하게 아 그래도 뭔가 프레시한 영역이 있네라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새로운 깃발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또 모이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머 저런 일이 있었네 이거 안 되겠지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런 영역이 없으면 더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민하게 예, 야권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두 사람을 동시에 임명을 하는 겁니까? 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물망에 나와 있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사들을 이제까지 봤던 네. 그런 추이를 보면요 나왔던 네. 것들이 별로 틀린 적은 없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12일이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박문진 이사 이제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지점이 정부로서는 있어서 보통은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기간의 시간을 주고 무언가를 진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는 빠르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어서 네. 그러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영명 소위 말하는 빵통이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래서 빵진숙 빵통에 네, 영명 빵을 체제. 좋아해.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1인 체제로는 이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구조이기 때문에 두 명은 세워야 되는 거고요. 네. 이진숙 그 후보자의 임명과 맞물려서 아마도 김태규 부위원장, 현재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이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후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힘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과거에 판사 시절에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던 이력이 있다거나 검수완박법에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성향에 비춰볼 때 그런 법조 경력에 비춰볼 때 아마도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어서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적임자로서 여권에서는 이렇게 물망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언론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민주당이나 국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결 구도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어떤 무찔러야 하는 적이나 이런 적대적 관계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워딩들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야당하고의 갈등 관계만 있는 거고 싸워서 이기는 내 편들만 데리고 가겠다. 나머지는 국민이 아닌 거죠. 이런 방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갈라치기가 심각하면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로 국력도 약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좋은 정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